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정전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하고 그 과정을 전기력과 원자 모형으로 설명해 보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요거는 내용이 조금 틀렸죠. 자, 정전기 유도이고요. 정전기 유도 현상을 관찰할 겁니다. 자, 그러면 개념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에서 먼저 정전기라는 것은 전하가 정지해 있어서 흐르지 않고 물체의 특정 부분에 머물러 있는 전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전기 하면은 정지해 있는 전기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전기력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바로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데 이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었어요. 하나는 전기적 인력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적 청력이었어요. 전기적 인력이라는 것은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입니다. 말이 조금 두 번 겹쳤는데 이 작용하는 말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고 청력은 마찬가지로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띤 물체 사이에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바로 청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정전기 유도 현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는 것은 두 물체를 마찰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전자를 움직이지 않고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에 전기가 발생하는 현상, 즉 대전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 다시 이 전기를 띠지 않는 에다가 밑줄 한번 쳐주시고요. 이 전기를 띠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로 전기적 중성이라는 얘기죠. 다시 표현하면 전하량이 얼마일 때 0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즉 전기적 중성인 물체, 그 중에 도체에, 도체가 뭐죠? 오른쪽에 봐주시면은 도체라는 것은 전기가 잘 통하는 물질로 금속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지 않는 물체에 대전체, 전기를 띠는 물체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한다는 뜻은 접촉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대전체로부터 전기력을 받아서 한쪽으로 이동하는데요. 따라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의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을 바로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이동한다는 거지 양전하를 띠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 모형 그릴 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아래쪽 그림에서 한번 원자 모형을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속과 같은 도체에서의 정전기 유도 현상을 볼 건데 먼저 선생님이 지금 플러스 원자핵은 그려 놓았어요. 원자핵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개수와 위치가 모두 정전기 유도 전후 모두 동일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찰 전기와도 동일하죠. 마찰시키기 전후에 원자핵은 개수와 위치가 동일하게 그려준다와 동일하게 정전기 유도에서도 플러스는 항상 그 자리 그 위치 개수까지 똑같이 그려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는 먼저 그려놓았는데요. 자, 전하의 분포를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나타내려고 했는데 전자는 그럼 그때는 원자핵 주위에서 골고루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대전체가 가까이 오는 거죠. 대전체가 이렇게 가까이 오는데 이때 대전체의 전하를 보니 양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자는 전화를 띄는데 두 개 같은 전화, 다른 전화, 다른 전화를 띄고 있죠. 따라서 전기적 인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당겨지는 방향으로 전자들이 앞으로 끌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박스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대전체와 가까운 부분은 지금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었죠. 다시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노란색 박스는 무슨 전하를 띨까요? 바로 양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선생님이 반대로 가르쳐줬네요. 자, 오, 깜짝 놀랐어.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인데, 자, 여기서 틀렸어요. 지금 플러스 전하의 양보다 마이너스 전하의 양이 더 많았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전하를 띌 거고, 노란색 박스는. 반면에 초록색 박스는 대전체와 먼 쪽인데, 먼 쪽은 양 전하의 양이 전하의 양보다 많아졌다고 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띠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서로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대전체와 먼 쪽은 같은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대전체가 이번에는 전하를 띠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전하를 띠고 있으면 전자들은 같은 종류의 전하, 다른 종류의 전하, 다른 종류의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따라서 전기적 청력에 의해서 전자들이 밀어나게 됩니다. 밀려지게 되는 거죠.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을 네모 박스 또 노란색 박스로 쳐보면은 양전의 양이 전의 양보다 많아지게 되어서 얘는 양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반면에 네모 박스를 쳐서 대전체와 먼 쪽을 비교를 해보면 대전체와 먼 쪽은 양전의 양보다 전의 양이 많아져서 얘는 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면은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전하를 띠고 있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를 띠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저 문장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의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종류의 전하가 유도된다 라는 문장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전기가 잘 통하는 도체에서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반면에 절연체, 즉 도체가 아닌 경우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물체에서 또한 이렇게 정전기 유도 현상이 발생하는데 얘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유전분극이라고 따로 배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뭐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대전체가 가까이 온다. 이때 대전체의 전하량이 양전하이다. 라면은 자,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대전체와 다른 종류인 전하가 유도되고 대전체와 먼 쪽은 대전체와 같은 전하가 유도된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분석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어떤 과정으로 얘네가 이렇게 전기를 띠는지는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속박전하를 배우시면서 동시에 설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찰하지 않은 알루미늄 캔에다가 직접적으로 대전체를 가까이 해보는 영상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뿅!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알루미늄 캔을 이 에보나이트 막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에보나이트 막대가 대전되어 있을 경우와 대전되어 있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무 마찰도 일으키지 않은 에보나이트 막대를 알루미늄 캔을 이렇게 놓고 멈춰! 자, 그 다음에 가까이 해볼게요. 자, 지금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준비되어 있던 털가죽, 이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시킬 거예요. 마찰시켜서 마찰 전기를 일으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나게 마찰한 다음에 가까이 가면 자, 보이시나요? 지금 에보나이트 막대 쪽으로 알루미늄 캔이 굴러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들어와! 일로와! 다시! 네, 아까 전기가 약간 좀 빠져서 그랬던 거죠. 자, 이렇게 마찰시켰을 때 이 알루미늄 캔이 전기적으로 중성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찰을 시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마찰시키지 않은 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알루미늄 캔이 지금 선생님이 마찰시켰던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만 했더니 얘가 당겨졌어요. 당기는 방향으로 가까이 와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활동지를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지로 가볼까요? 뿅! 자, 실험 영상 모두 잘 보았나요?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했을 때 각각 어떤 종류의 전하로 대전되어 있는지 우리 대전열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자, 대전열을 보도록 할게요. 대전열이라는 것은요, 전자를 잃기 쉬운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앞에 있는 것은 전자를 가장 잃기 쉽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험했던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찾으셨나요? 그렇다면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 중에 누가 전자를 잃기 쉬울까요? 바로 털가죽이겠죠? 따라서 털가죽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로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렇다면 털가죽은 전자를 잃게 된 거고요. 반면에 에보나이트 막대는 전자를 얻게 된 겁니다. 따라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띌 거고 에보나이트 막대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을 1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털가죽은 양전하를 띠는데 그 이유가 뭐다? 전자를 잃어서 글씨를 잘못 썼네. 자, 그 다음에 에보나이트 막대는 전자를 얻어서 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어서 양전하의 양이 음전하의 양보다 많아져서 양전하를 띠게 되는 거고 에보나이트 막대는 양전하의 양보다 음전하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어서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 이유를 서술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털가죽이 에보나이트 막대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잃기 쉽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셔야 돼요. 자, 항상 이 파트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라는 단어를 꼭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2번 알루미늄 캔의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었죠? 바로 가까이 굴러왔습니다. 당겨져 왔어요. 그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알루미늄 캔에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할 때 알루미늄 캔 안에 전하 분포를 원자 모형을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대전체는 에보나이트 막대였어요. 무슨 전하를 띌까요? 음전하를 띠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전하를 띠고 있는 에보나이트 막대가 가까이 하면은 알루미늄 캔 안에 있던 전자들은 같은 전하, 다른 전하, 같은 전하 따라서 무슨 힘? 전기적 청력을 받게 되는 거죠. 전기적 청력을 받게 되면은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전기력을 받기 때문에 전자들이 최대한 도망갈 거예요. 즉 A 쪽으로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A쪽, 바로 이 알루미늄 캔에서 A쪽, 대전체와 멀어지는 쪽은 무슨 전하를 띈다? 음전하를 띠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지금 전자들을 잃었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체가 음전하를 띠고 있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캔에서 대전체와 가까운 쪽은 양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 서로 같은 전하, 다른 전하, 다른 전하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두 개 서로 당기는 방향으로 힘을 받아 알루미늄 캔이 굴러오게 됩니다. 자, 이 현상을 다시 한번 우리가 4번에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털가죽과 에보나이트 막대를 마찰하면은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털가죽에서 에보나이트 막대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털가죽은 전자를 잃었고요. 양전하를 띌 거예요.
반면에 전자를 얻은 에보나이트 막대는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음전하로 대전된 에보나이트 막대를 알루미늄 캔에 가까이 했어요. 그러면 알루미늄 캔 안에 있던 전자는 음전하를 띠고 있겠죠? 따라서 같은 전하, 다른 전하, 같은 전하. 이 전자 또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두 개 사이에는 전기적 청력이 발생해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방향으로 전기력을 받아서 자, 이때 이 전기력 대신 또 뭐라고 쓸 수 있다 그랬죠? 전기적 청력 이라고 써주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에보나이트 막대로부터 밀어냈으니까 가까운 쪽, 먼 쪽으로 이동하겠죠. 그래서 먼 쪽으로 이동하고 따라서 에보나이트 막대와 가까운 쪽은 전자를 잃었어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양전하가 유도되고요. 반면에 에보나이트 막대와 먼 쪽은 전자를 얻은 거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음전하가 유도됩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라는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표현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이 플러스 전하량보다 상대적으로 많아져서 음전하가 유도된다 라고 쓰셔도 똑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루미늄 캔이 굴러오는 이유를 원자 모형으로도 설명해봤고 전기력으로도 설명해 보았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생각해보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털과죽과 마찰시킨 에보나이트 막대를 가까이 했을 때, 자, 그럼 털과죽과 마찰시킨 에보나이트 막대래요. 그럼 에보나이트 막대는 전자를 털과죽으로부터 얻었죠? 그래서 에보나이트 막대는 음전하를 띠게 될 거고, 털과죽은 양전하를 띠게 될 거예요. 따라서 아래 그림에다가 대전체에 음전하를 띠고 있다고 표현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속 막대는 도체예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다 보니까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대전체로부터 전기적 청력을 받아서 전자들은 멀리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가 쪽은 양전하를 띠게 될 거고 나 쪽은 음전하를 띠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금속 박 구에서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들이 존재하는데 이 전자들은 나의 음전하로부터 전기적 청력을 받아서 멀리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A쪽은 양전하를 띠게 될 거고 B쪽은 음전하를 띠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도되는 전하의 종류를 유추하여 쓰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알루미늄 캔을 굴려보는 실험 영상과 함께 정전기 유도 현상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검전기를 가지고 정전기 유도 현상을 적용하여서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관찰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